신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오늘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번외편을 좀 준비해봤어요. 1960년 이승만 이름 석자가 역사 속에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1961년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킨 초유의 사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5.16 군사 쿠데타를 가능하게 했던 허망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름 아닌 윤보선 대통령이 오늘 번외편의 주제입니다. 오히려 군사 쿠데타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쿠데타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준비하는 정보는 이미 좀 알려져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고작 3,5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동원된 상당히 좀 아담한 규모의 시도였다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무려 65만, 마지막으로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었던 이한림 장군 휘하 부대만으로도 충분히 진압 가능한 숫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 쿠데타는 성공하게 됐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당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의 배신이 아주 유명합니다. 쿠데타를 진압해야 될 당사자 본인이 진압은 하지 않고 소위 박쥐 노릇을 하게 돼요. 공수부대가 밀려오는데 한강다리에다가 헌병 몇 명을 보내놓고 결국 군사혁명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취임하는 등 기가 막힌 배신을 하게 돼요. 장면 총리의 무능함도 아주 유명하죠. 칼멜 수녀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3일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사건도 이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육군 참모총장의 배신, 국무총리의 무력함, 그리고 여기에 가장 독특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윤보선의 행보가 매우 황당해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맥그루더가 윤보선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가요. 허락만 해달라. 허락만 해주면 주한미군으로 쿠데타를 무력화시켜버리겠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며 월등한 군사력을 자랑한 미군의 지원이야말로 쿠데타를 분쇄시켜버릴 수 있는 막강한 카드였어요. 그만큼 미국은 이공화국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었고요. 근데 놀랍게도 윤보선 대통령은 그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명분 하나예요. 내부 문재인이 미군 간섭하지 말라. 또한 아주 의외로 쿠데타 세력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기묘한 어떤 행동이나 모양새 같은 것들도 보이게 돼요. 결국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윤보선 대통령의 이 모호한 태도가 엉성한 쿠데타를 극적인 승리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왜 윤보선은 이런 행동을 했는가? 여전히 논란과 의문이 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 장면을 몰아내기 위해서 쿠데타 군대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당시 실권은 장면에게 있었고 민주당이 구파 신파로 갈라진 상태에서 신파가 전국을 주도하고 장면 본인이 신파의 리더였다면 그에 비해서 윤보선은 구파의 리더였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쿠데타를 잘 이용해서 장면을 몰아내고 본인이 총리가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윤보선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딱지를 붙이고 싶진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이전의 윤보선의 모습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과의 투쟁 속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상당히 어떤 뛰어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다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이 시점,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대통령 윤보선이 그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응당했어야 할 본인의 책무를 방기하고 얄팍한 어떤 권력을 선택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술수가 나라 전체를 쑥대밭을 만들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별 4개를 달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고 신선한 대통령 후보로 짜잔 하고 민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야당은 어땠을 것 같아요? 60년대 2번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야당 후보가 윤보선 본인이 나오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젊고 비전 있어 보이는 새로운 후보 박정희 대통령이 연거푸 재선하게 되는 거죠. 상대의 잘못보다 무능함과
근시안적인 안목이 10년 이상의 시간을 훌쩍 망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현재의 정치인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안이다. 이것이 혁신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분탕질을 일삼기도 해요. 정치가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또 실제로 권력을 움켜쥐고 싶은 것 또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겠어요? 권력이 유지가 되어야지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범위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고 또한 권력 이상의 정치가가 이룰 수 있는 어떤 보다 높은 비전을 바라보지 않고 이전 투구만 일삼는다면 결국은 61년 5.16 군사 쿠데타와 같은 또 다른 비극을 오늘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야당이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담담하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